3월 19일 일요일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10시 40분이고요. 제가 뉴스 토마토에 정명석 JMS 관련해 갖고 이게 저도 뭐 예상 못하게 31만 뭐 이렇게 넘어가 조회수 나왔어요. 사실 JMS 관련된 콘텐츠는 여기 제 거 말고도 다른 뭐 많은 이런 데선 뭐 수십만 이상, 100만 조회수 이상을, 그만큼 한국 사회가 그냥 가짜들, 사이비, 뭐 가짜 정도가 아니라, 뭐 사이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종교를 빙자해서 그냥 사람들을 피를 쩍쩍쩍 빨고 아주 사람을 피말려 죽이고 아주 사람을 뭐 이게 인간 그 이상 악마들이죠.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정의가 없는, 뭐 아시다시피 이단이었다가 지금은 뭐 워낙 교세가 크니까 그냥 이 어떤 이단에서 벗어난, 그것도 웃기죠. 아직도 아가동산 뭐 JMS는 떵떵거리면서, 아가동산 더도 그렇고 다른데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회가 정의가 제대로 서 있는 나라인지 한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뭐 그 JMS를 취재해서 나는 시대를 만든 그 PD, 조 PD 얘기 말고도 사실 제가 알고 있었던 얘기도 저기 뉴스토마토에서 얘기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PD가 그런 소회를 밝히는 게,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가 정명석을 빼돌리기도. 생각해 보시면 경찰서장 출신이라고 하면 고시 특채이거나 아니면 경찰대 나온 애들인데 빨리 한 그런, 경찰대 나와갖고 그냥 대충 경감 뭐 대충 좋은 보직해서 거기서 사법고시 봐갖고 변호사 해서 나온 그런 인간들. 제가 그래서 물론 지금 그 얘기는 아니지만 경찰대에 나와서 이 대충 뭐 경찰 임내하고 껄쩍거리다가 뭐 유학 가고 뭐 저 고시 봐서 어디 뭐 교수 되고 뭐 변호사 하고 있는 인간들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애초에 경찰대 오면 안 되는, 경찰대를 그 소위 말하는 출세, 경찰대를 출세로 그런 인간들은 그런 특권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제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근데 그 명확지 않아서 제가 얘기는 못했는데 그냥 경찰 내에도 그냥 여러 건 봤다라고 정도로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 바로 나온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가 정명석을 빼돌렸다. 3월 16일 이제 3일 전이 무슨 날이냐 하면 정명석 생일이라고 합니다. 참 가관입니다. 정명석 생일, 뭐 북한의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걔네들 태어난 날은 무슨 뭐 태양절, 광명성절 그지랄하고 똑같은 거죠. 뭐 여기 있는 뭐라면 3월 16일이라고 하면 뭐 성자 승천일, 3.16 후거 기념일, 참 별 꼴값 떨고 있는 지랄하고 있는 날입니다, 말하자. 근데 이제 그건 뭐 그렇다고 쳐도 이 탈퇴자들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이 탈퇴자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아갖고 1년 전에만 해도 상상을 못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도 고통을 받아. 물론 지금도 계속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형태의 이 극악한 종교 범죄자들이 경찰에 한번 잡히고 재판 한번 받았다고 해서 제대로 처벌받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JMS 피해자들, 탈퇴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법은 절대 피해자들 편이 아니다.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가 촬영팀의 위치를 파악해 정명석을 체력단련실로 빼돌리고, 카메라 종교단체로부터 고소당하자 오히려 그 조사하는 경찰놈이 촬영팀한테 큰 소리로 내며 사건을 기소해요. 그 경찰놈도 실제로는 JMS 신도이거나 거기서 돈을 처먹었거나 한두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놈들을 실제로 잡아 족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는 신이다라는 걸 만든 사람들 용기가 참 대단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나와서 자기 얼굴 내비치면서 이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사람들 진짜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진짜 이 사이비라든가 이런 종교 범죄자들은 진짜 광신도들입니다. 진짜. 어쨌든 사실 뭐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데가 또 뭐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변호인 철회 신청서를 내고 그랬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일 겁니다.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철회 신청을 냈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다 도와주고 있겠죠. 이런 놈들이, 저는 법하는 놈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법기술자, 법꾸라지들, 검사놈들, 뭐 판사놈들, 특히 이런 법을 가지고 정의를 왜곡하고 이런 하는 놈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캄비세스 의자를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어쨌든 요즘 들어서 계속 정의, 저스티스가 뭔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때가 많네요. 자, 조금 뭐라 그러나 기술 유출? 여러분, 한국에 그래도 세계에서 좀 알아주는 기술들이 그래도 여럿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또 일본 놈들, 미국 놈들, 한국에 들어온 특히 중국 놈들, 그 기술 파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기술 관련된, 이 기술 유출 관련된 법이 아주 느슨합니다. 2021년부터 2022년 7건 중 5건이 집행유예고, 자백했다고 봐주고, 가족이 탄원한다고 봐주고, 실형 받아도 2년이 안죠. 이게 왜 그럴까요? 법기술자들, 법꾸라지들, 로펌 애들 돈 써갖고 하니까 대부분 뭐 탄원서 만들고 돈으로 처벌하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법체계는 대단히 느슨하고, 근데 거기에 의해서 나가는 국가의 R&D, 국가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기술은 한 번 나가면 뭐 최소다 몇천억이고 기본 몇 조입니다. 그거 연구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거 이미 경쟁에 뒤떨어지게 되죠. 그런데도 철저하게 어떤 수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벌금도 얼마 되지도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것도 없고, 대충 뭐 단기 자유형 해봤자 몸으로 몸빵하는 거죠. 뭐 OLED 유기금속 이쪽에 그 기술 빼달랐는데 집행유예 2년, 디스플레이 장비 뭐 대충 징역 2년, 1년 몸 때면 그만이죠. 이게 기술이 뭐 수천억 이상입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예? 은나노 집행유예 2년. 예? 뭐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가 기술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베끼려고. 그럼 이게 왜 그럴까? 국정원에서 사람 기술 유출 건에 대해서 90몇 건을 했는데 피해만 해도 25조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솜방망이 쳐버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거기 일하는 애들도 그렇고 뭐 대충 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000억 이상 뭐 수백억 이상인데 기껏해야 뭐 집행유예에다가 뭐 길어야 뭐 2, 3년 아이고 2, 3년도 없죠. 초범이라고 봐주고 반성했다고 봐주고 예? 탄원했다고 봐주고 전관예우 뭐하나 이렇게 아니 변호사비 뭐 10억 20억 쓰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는 왜 이 기술 유출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죠? 생각해 보시면 저는 사실 이 서울경제신문의 이 얘기에 총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내 제가 이제 살았던 경기도 이천, 뭐 안성, 용인 좀 넘어서 여주 이런데 그 공장은 아닌데 컨테이너 물류창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요즘 제가 엊그제도 갔다가 왔는데 산 하나 깎아서 물류창고 만듭니다. 재벌 3세, 4세 놈들이 그냥 공장용, 창고 용지를 해갖고 공장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다 뭘 하는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애써 개발해놓은 물건을 카피해갖고 중국에서 그대로 수입해갖고 쌓아놓고 흘립니다. 중소기업 망하죠. 기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소송 걸어갖고 하죠. 그러니까 기술 보호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우리나라의 국내의 대기업 재벌놈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치려고 하니까 만약에 기술 보호 관련된 걸 엄격하게 하려고 하면은 재벌 3사 놈들을 잡아 족쳐야 되겠죠. 재벌 놈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니까. 그럼 거꾸로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 이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서울경제, 한국경제, 무슨 경제. 대부분 어디입니까? 재벌들을 옹호하는 신문들이거나 기득권자들. 정작 지들이 훔치는 지들이 훔치는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한 처벌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죠. 맞습니다. 중국 놈들이라든가 일본 놈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남아의 베트남이라는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고 여러 짓들 하고 특히 중국 애들은 혈안이 돼갖고 엄청나게 기술진들 빼내갖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떼야 될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기술을 훔치고 기술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술을 유치했을 경우는 엄정하게 처벌, 10년 이상 처벌을 하고 그 이익을 환수하고 국적을 쫓아내고 거기에 대한 원천적인 누가 막을까요? 재벌 3사의 놈들, 재벌 놈들이 막을 겁니다. 있다고 하면 LG의 그 배터리 기술, 삼성의 그 반도체 기술, 그 외에 몇 개? 그거는 막아야 되겠는데. 근데 나머지 삼성, LG 그 재벌 놈들이 중소기업한테 훔친 그거는 보상해 줄까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나 국가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는가가 명확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서울경제라든가 경제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묻고 싶어요. 야, 재벌 3, 4대 놈들이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거,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를 안 하니?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니네들이 언론이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네 재벌 뒷똥구멍이나 닦은 놈들이지.
삼성이든 LG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벌들이 한국의 중요한 국가 기술이 외국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만 동일한 기준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술이 개발되는 것을 훔치는 거에 대한 걸 엄정하게 어쨌든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법원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판 사람들도 웃기는 거죠. 돌대가리들도 아닙니다.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뭐 엄청나게 손해를 끼쳤고 하지만 항상 판사놈들이 하는 건 뒤에 핵심이 있죠. 초범이라고 봐주고 반성했다고 봐주고 또 하나는 피해 회사 손해가 불분명하다고 봐주고 탄원서가 왔다고 봐주고 이런 법 기술자를 쓰레기들을 용인하는 것도 법치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작자라든가 소위 그 우리나라의 정부 요직에 있는 그 법기술자 검사 양반들 답을 해보시죠. 예?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를 옹호합니까?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쳐도 그래도 기술 유출은 막아야죠. 같은 맥락에서 이게 조금 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 뭐 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이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지금 출범해갖고 뭐 마약 사범을 뭐 대대적으로 잡는다고 막 지랄하고 있어요. 다크앱부터 마약류, 의료용, 뭐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계속 전개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마약 청정주의를 찾겠다고. 그래서 뭐 재벌 이 벽상그룹 창업주의 뭐 손자도 접견을 했고, 뭐 아시다시피 유아인, 뭐 남양주업, 뭐 남양유업 창업주 3세 누군지 아시는 뭐 그런 두두두두 하고 있어요. 검찰, 뭐 관세청, 마서 언론에 나오면 몇백만 명, 뭐 몇십 킬로를 뭐 필로폰을 앞다 막 하고 있어요. 적발을 했다, 뭐. 그러면 이 특별수사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응? 언제까지 할 거예요? 특별수사팀인데. 이게 말 그대로 특별수사팀이잖아요. 그럼 마약범죄가 근절 때까지 가야죠. 예? 그럼 생각해 보시죠. 1년 뒤에 이건 있을까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없을 겁니다. 왜? 선거도 지났고 그때 뭐 시들시들하겠죠. 진짜 마약을 근절할 생각이었으면 마약관리청을 만들어 갖고 아니면 마약관리청이라든가 미국의 DEA처럼 해서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는 쪽으로 이제 조직이기를 하고 이렇게 검사애들이 힘은 갖고 싶어. 근데 정작 마약관리청을 만들면은 실제로는 거기를 가려고 하는 마약 수사하려고 하는 애들이 몇이나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마약 수사하는 애들은 마약 검사나 뭐 이런 애들은 갔다가 다시 자기 지로 올 거니까 특별수사팀이 이렇게 한 거죠. 너 마약 수사, 마약 수사는 마약수사청이나 마약관리청 뭐라고 부르든 해야. 너 이제 거기야, 여기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검사 애들 몇 명이라 갈지 한번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세청이라든가 경찰청은 이미 있어요. 뭐 걔네들은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마약 한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조직이 좀 옮겨오겠죠. 그쪽에는 잘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검찰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힘을 못 갖죠. 그리고 걔네들 마약 수사한답시고 거기 하다가 뭐랍니까? 변호사 나가서 마약 범죄자들
변호하겠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마약관리청 뭐 수사청 만든다고 한동훈이가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안 만들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뭐 서울지검이든 어디든 이게 뭐 어디야? 뭐 별로 뭐 관심도 의미도 없는 어떤 뭐 중앙지검인가 어디 뭐 서울 거기에 걔네들이 특별수사의 태스크포스의 팀장급을 계속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그냥 계속 특별 조직으로 말 그대로 임시 조직으로 그래야 힘도 갖고 검사 지휘도 안 읽고 언제나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확인하기 어렵지만 언론 플레이 잘할 수 있고 이게 마약을 근절하겠다는 자들의 얘기입니까? 근절되겠습니까? 미국의 DEA 같이 그 전문적으로 뭐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사실. 네? 될까 말까. 이따위로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또 한 나오는 게 참 가관이죠. 뭐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텔레그램 마약 판매 같은 SNS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외국에 기반으로 SNS를 기반으로 하는 마약 범죄라든가 마약 관련된 거를 했을 때 조금 느슨하게 해줘야 된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약 판매상 기업화된 마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보고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기업화된 마약 판매상은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종류의 마약을 판지를 모른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마약상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상은 자기가 자백을 했지만 어떤 마약을 언제 판매하기 기억을 못한다. 분명히 대금도 확인되고 근데 마약이 자기가 자백을 했는데 기소할 수 없다. 일견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자기가 자백을 해서 얻은 어떤 ABC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법정에서 말을 못한다. 그럼 그게 실제로 있는 거 실제로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자백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기소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전문적이지도 않고 스스로 능력도 없는 마약수사부서 하는 검사나 이런 애들이 자신의 수사기법을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이 애들은 자백을 했어. 자기가 마약상이라 그래. 근데 정확히 지가 히로뽕을 팔았는지 케타민을 팔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돈은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봐줘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파는 애가 이거 자백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걔가 마약상인 건 맞아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내가 마약상 맞아. 그러니까 대금 있으니까 유죄. 그러면 얘는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자백을 했으니까. 어떻게 받죠? 경감에서 받죠. 말하자면 마약 수사한 결과에 검사나 수사관들은 성과를 얻는데 정작 얘 마약상은 정확히 얼마만큼의 형량에 따라서 얘는 영원히 10년, 20년 못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다시는. 아니면 그걸 하고 다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나 이 마약 수사는 뭐 인천지검의 검사라든가 뭐 이런 뭐 수사관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하는 얘기는 일견 맞지만 마약 전체의 수요 공급과 재생 관련된 것을 봤을 때는 이건 단견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검사나 이러는 수사관 애들은 니네들은 전문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걸 추적할 수 있는 애들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적발된 애들은 정확히 높은 형량으로 다시는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뭐 텔레그램으로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자백해도 뭔데 처벌받지 않고 맞아. 걔들을 처벌한다 한들 수요를 막지 못하면 얘들 처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얻은 자백으로 인해서 얘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마약상이 결국은 단기 자유형이라 기껏해야 몇 년 살고 나오지도 않아. 그럼 얘는 또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과를 위한 마약 수사라는 걸 얘들은 지금 이걸 주장하는 애들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좀 이 입법조사처의 얘들도, 국회 입법조사들도 뭐 보고서가 마약범죄 수사 기소 처벌에 대한 쟁점 과제라고 연구보서 냈는데 너무 근시한 적이 단견이에요. 물론 이거는 당연히 대검찰청 이런 애들이 쓱 찔러갖고 했겠지만은 이게 이 정도로 개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발 감정으로 해갖고 모발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 성장하고 안 성장에 따라서 특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근데 모발이 할 정도로 몇 달 전에 했던 거를 지금 처벌한다? 왜 그걸 따집니까? 지금 있는 거를 중심으로 먼저 해다가 보면 가겠지.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현재의 당면한 마약 수사라든가 마약 수사 관리 예방 뭐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청사진 자체가 없고, 지들이 답답해, 요거 지금 못해, 성과를 못 낼 것 같아, 그것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 한심한,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이꼴인 겁니다. 맨날 마약 수사 잡으면 또 풀어주고 잡으면 또 걔네들 또 해고, 이거를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하지 않으니 뭐 그냥 에휴 술에순 탄 듯 물에 문 탄 듯 또 마약하는 놈들 해고 또 그냥 하고, 꼬락서니가 참 기가 막힌데 이런 한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인 능욕이라고 하는, 아시죠? 뭔지? 일면식도 없는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합성 나체 사진을 유포해 갖고 지인 능욕했던 중학생이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얼마나 극악한 짓을 했는지 한번 본을 보였는데 사실은 진짜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무 그냥 느슨하게 봐줬는데 이거는 촉법소년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진일보한 법 집행,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고민 속에 나왔다고 봅니다. 자, 일요일 1시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세요.